안녕하세요. 이소영 대표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운영 세미나, 창업 세미나 이런 것들을 올린다는 게 물론 미술 선생님들한테는 상당히 좋지만 학부모님들이 볼 땐 어떨까? BPC를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이걸 보면 과연 이게 도움이 되나? 그렇잖아요. 영업 비밀을 알려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식당이 잘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과연 이것은 고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그래서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모두가 보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에서는 이 영상을 보면 학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미술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 아이를 미술학원에 보낼까? 개인 과외를 시킬까? 무엇이 더 나을까? 이 고민하는 분들 또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부모님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 미술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지 한번 소통해보고자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할까? 질 높은. 또 학부모님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그럼 결국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한다는 건 프로그램을 아주 잘 연구해야 하고,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들은 성향별 아이들을 꾸준히 탐구를 해야겠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런 성향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미술 활동을 제안하고 저런 활동도 제안해보고, 성장 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또 활동을 제안을 해야 아이도 열정을 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미술 활동을 합니다. 또 반대로 학부모님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미술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몰라줘. 이거 너무 섭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드백으로 알린다거나 학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설명을 하겠죠. 제가 이 두 가지 고민이 학부모님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게 마케팅이고,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가 결국엔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좋은 미술 교육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 이전 영상에 제가 마케팅 이야기도 했고요. 프로그램 짜는 법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환도 막 제가 스스로 먼저 나눠드리니까 영상이 올라갔던 시점에는 교환을 받겠다, 교환 폼을 달라 이런 분들 정말 많았고, 시간이 흐르고도 이제 꾸준히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한 미술 교육인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어떠한 좋은 교육을 해야 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내가 아트 에듀케이터로서 성장하는 과정이겠죠? 도대체 미술 교육의 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장단점이 뭘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는 지금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애는 첫째는 요걸 해야 되고 둘째는 요걸 해야 되네. 내가 학부모님들 상담하면서 진짜 많이 했던 이야기라 솔직히 말하면 대본 안 보고도 할 수 있는데, 편집을 쉽게 하려면 대본을 좀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편집을 최대한 빠르게 올릴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 미술 수업 과외가 나은가 학원이 나은가? 근데 여기서 과외는 1:1 개인 지도를 의미하고요. 학원은 전 여기서 센터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유는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그룹 수업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문화센터가 될 수도 있고 홈스쿨이 될 수도 있고, 과외도 함께 모여서 하는 그룹형 과외가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이동해서 이제 BPC 같은 센터에서 하는 수업을 기본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 선택을 미리 제가 알려드리고, 자, 일단 과외의 장단점을 제가 좀 적어봤어요. 저는 과외 신이었어요. 미술 과외.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기대에 입학하자마자 과외를 한 케이스고, 과외랑 미술학원을 동시에 나갔어요. 일단 미술학원은 예중예고 친구들에게도 나가봤고, 어린이 미술교육원에도 나가봤고, 또 과외는 방문 미술을 제가 진짜 오랫동안 했어요. 이거는 좀 사적인 얘기인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들도 훨씬 많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님이 방문 미술 지사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년 전인데 이미 노원구에서 땡땡땡 방문 미술로 학생이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때부터 엄마의 어떤 그런 재능과 피와 했던 일들을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문미술의 새끼 강사로서, 어머님의 직원으로서
또 한 명의 아이의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대학교는 뭐 주3파, 주4파가 있잖아요. 그럼 주3일은 대학교를 나가고 3학년 이후부터는 주3파이면 뭐 나머지 3일은 개인 방문 지도를 했어요. 정말 많이 가르쳤을 때는 이제 개인 지도도 과외도 제가 너무 열심히 하면 소개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미 대학교 때 졸업할 때쯤에 40명 정도도 가르쳤었고 예중예고는 너무 결과에 연연해야 하고 또 제가 아이에게 되게 몹쓸 말도 해야 하고 더 하드하게 가르쳐야 돼서 저랑은 안 맞아서 저는 예중예고는 이제 그만했고, 그러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나는 미술교육을 더 잘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미술교육대학원까지 간 케이스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과외의 장점, 가장 중요한 거 1대1이기 때문에 케어 지수가 매우 높죠. 1대1로 선생님이랑 계속 붙어 있잖아요. 케어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마치 선생님이랑 나랑 밀착도도 매우 높죠. 이게 매우 장점이에요. 오로지 이 시간에 선생님이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모두가 아셔야 되는 게 이것의 장점이 이것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과외 아쉬운 점은요, 1대1 케어가 높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미니미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 많이 써요. 어머니 과외를 너무 오래 하면요, 그 선생님의 미니미가 되어갈 때가 있어요. 이건 제가 겪은 건데 선생님의 성격에 따라 분명히 이 아이에게 이게 장점인데 제가 볼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작품을 완성하는 게 제 기준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얘기를 하는 저를 발견하는 순간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즉 미대에는 과가 너무 많아요. 공예과, 도예과, 동양학과, 회화과, 디자인과. 디자인은 종류가 더 많죠. 그러면 이제 그 학과에 따라 성향에 따라 교사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래도 디자인과는 좀 더 깔끔하게 완성을 하게 되고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요. 공예과는요, 꼴라주나 만들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아무리 회화과여도요, 회화과 선생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왜 교수님 밑에서 배우다 보면 그 교수님 스타일대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물론 가장 좋은 교사는 본인의 스타일을 버리고 아이의 스타일을 존중해줘야 하지만 과외는 1대1로 계속 만나다 보니까 본인의 무의식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이가 잘했을 때 칭찬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아이도 알아요.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칭찬을 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꼼꼼하게 칠했을 때 어머 너무 꼼꼼하게 칠한다. 그럼 아이도 애기다 보니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상당히 자유롭게 칠하고 싶은 순간에도 꼼꼼하게 칠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 아이가 발산을 많이 하는 아이인데 막 물감을 뿌리면서 회화적인 기법을 써요. 내가 발산하는 걸 좋아하고 밀도보다는 과정 중심을 더 중요시해서 완성이 안 돼도 그냥 예를 들어 이 아이가 4학년인데도 4학년 정도면 그래도 완성이 좀 나와야 하는데 밀도란 것을 아이가 인지해야 하는데 괜찮아. 여기서 그만해. 다음번에 또 해. 난 너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내 기준에. 이래버리면 아이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대1 과외 방문 미술의 장점은 케어를 많이 해준다는 장점, 반대로 가끔가다 선생님의 미니미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어떡해, 지금 나 과외하는데 내가 혹시 나의 미니미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결과물로만 나오게 하는 것만 조심하자. 개인 지도 선생님들은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아마 조심하게 될 거예요. 어머님들도 이런 것들을 개인 지도 선생님에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교사 역시 알고 준비를 해주십니다. 가장 힘든 학부모님이 어떤 학부모님이냐면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이야기를 안 하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이러면 교사도 아이의 마음도 모르고 어머님의 마음도 몰라요. 근데 또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교사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 그럴 거면 어머님이 가르치시지, 아버님이 가르치시지. 교육인이 왔으면 이 교육인에게 아이의 교육을 맡기시되 처음 상담할 때 저는 이 미술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다 라고 어머님의 의견도 좀 밝히세요. 근데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어머님이 원하는 방향과 너무 달라. 어머님이 원하는 미술의 표현 방식과 제가 이 친구 만나봤는데 이 친구의 표현 방식이 좀 달라요 어머니. 이런 것들을 좀 중간에 조정을 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저의 교육관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 친구한테 되게 필요해요 어머님이라고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신다거나 이런 어떠한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는 교사의 미니미가 아닙니다. 어린이는 미술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림을 그려서도 안 되고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도 안 되기 때문에 개인지도, 과외 미술 수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선생님 말을 상당히 잘 듣는 친구예요. 저는 이런 아이일수록 오히려 센터, 그룹 수업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1대1로 하던 그룹으로 하던 모범생들은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5명, 4명 있어도 그 안에서 제 할 노릇을 합니다. 너무 한 명의 선생님만 만나면 이 친구가 상당히 많은 표현 기법을 배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착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반대로 이것은 어린이들은 또래 친구들의 작품도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개인 지도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점이 과외의 아쉬운 점이에요. 근데 내가 과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근데 수업을 다 끝내놓고 눈 내리는 날 너는 이렇게 그렸잖아. 근데 7살 또 다른 친구가 그린 거 보여줄까? 이렇게 그렸어 하고 서로 만나진 않았지만 온라인 품평회처럼 작품 감상 시간 갖는 거 5분이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외의 단점을 보완한다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과외가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친구는 저는 제가 방문 미술을 하면서도 이 친구는 센터를 가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한 친구도 있고요. 둘 다 다니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고, 반대로 미술교육원, 저희가 BPC를 운영하면서 이 친구는 당분간 한 6개월은 개인지도 해보는 거 어때요, 어머니? 아버님? 개인지도 했다가 다시 BPC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BPC 내부에서 1대1로 당연히 비용이 더 발생하죠. 1대1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옮기는 건 어때요? 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첫째가 오랫동안 첫째로 살다가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이때 갑자기 아기가 돼요. 케어를 너무 받고 싶어 해요. 갑자기 아기 흉내도 내요. 근데 요럴 때 또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약간 의아하게 본다거나 자기가 너무 외롭다고 생각해요. 요럴 때 과외 너무 필요하죠. 이 선생님이 나만 지켜보고 있고 엄마나 아빠에게 받지 못한 사랑의 양들을 미술 선생님에게 좀 기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우리 첫째가 케어가 부족하다. 반대로 셋째가 케어가 부족하다. 요럴 때 조금 부모님들이 요 시기는 잠깐 과외를 해볼까? 필요합니다. 또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친구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 유독 느리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너무 없다. 이럴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끔 이야기를 해주세요. 되게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우리 소영이가 그리기 시간만 되면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부모님. 혹시 따로 좀 미술을 배워보면 안 될까요? 근데 요때 이제 뭔가 한가한 타임에 좀 1대1로 더 해본다거나 아니면 과외를 좀 잠시 받아보는 거죠. 한 3개월 정도만 받았다가 다시 센터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제가 BPC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결국엔 이 친구들이 시간이 흐르면 학교 안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사회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게 돼요. 1대1 시간에 잘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많고 시끌벅적하고 심지어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순간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칠 수도 있고 뭔가 나는 조용하고 싶은데 친구들은 막 자기들끼리 떠들 수도 있어요. 학교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 구성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자신의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너무 혼자 있는 수업이 오래되면 사회성이 많이 키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과외와 센터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하는 것도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시기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술 학원의 장점. 미술 학원의 장점은 제가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날 한 교실에서 작품을 완성했는데 그 작품이 다 똑같다. 그러면 선생님이 독재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과외의 단점을 교사의 미니미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미술교육원, 미술학원, 센터는 이미 아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사가 독재자가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 BPC가 지난주에 했던 수업을 얘기해 볼게요. 등대가 주제였어요. 그림책을 보고 등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로 했는데 이미 교사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수업의 방식이 다양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등대에 관련된 그림책을 읽을 거야. 막 읽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등대하면 뭐가 떠올라? 그럼 어떤 애는 저는 바다 위에 있는 등대를 그릴 거예요. 어떤 애는 전 제가 등대지기가 될 거예요. 어떤 애들은 선생님 나는 투명한 등대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 나는 미래의 등대. 나는 움직이는 등대. 이미 다 달라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는 그냥 등대 요것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뇌가 자극이 돼요. 그래서 미술교육원 수업은 상당히 좋은 게 하나의 주제를 던지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지만 집에 갈 때 이 수만큼 해답을 얻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지혜로워지죠. 눈 오는 날을 그릴 거야. 그러면 누구는 스키장을 그리는데 누구는 집 앞에서 눈사람 만드는 걸 그려요. 누구는 다람쥐들의 눈 오는 날을 그려요. 그럼 똑같은 눈 오는 날이어도 너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학문이 있지만 정말 답이 자유로운 게 미술이기 때문에 미술교육원에 왔으면 여러 명이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미술교육원도 운영하다 보면 한 명인 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한 명인 반을 좋아하기도 하고 한 명인 반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해요. 이동하는 어머님도 있어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미술 시간표도 때로는 여러 명이 있는 반에 들어가는 날도 있지만 우연히 한 명인 날도 있어요. 그럼 그냥 그것을 물 흐르듯이 느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자꾸 피곤하게 이동하다 보면 정작 그날이 돼서 그 친구들이 아파서 못 나오는 날도 있어요. 또 혼자가 돼요. 근데 그게 미술 학원의 시간표 탓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거나 시간표가 이동하기도 해요. 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좀 물어보고 픽스를 하죠. 매주 몇 요일 몇 시에 온다. 미술 수업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하면 30명이 모여 있으면 30명이 이제 대부분 다 다르게 나와야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한 명이다 보니까 좀 이왕이면 주제가 좀 좁거나 재료가 좀 한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하는 미술보다 학원이 좀 더 소수정예니까 학원을 선호하시고 또 과외보다는 학원이 좀 더 자유로우니까 이 중간 형태인 학원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원의 장점은 미술 교사마저도 독재자가 되지 않고 n분의 1이 된다. 이 교실에 아이가 5명이면 선생님의 의견 20%, A 친구의 의견 20%, 막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 저희 둘이 이거 도화지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더 큰 등대 만들면 안 돼요? 교사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너는 이 부분하고 너는 이 부분에 하면서 협동하는 프로젝트, 사회성 이러면서 좀 더 다양한 열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좀 아무래도 공간 자체가 미술 교육 공간, 미술 활동이니까 재료에 좀 한계가 없겠죠. 이런 부분이 장점입니다. 저도 그래서 BPC 교육을 상당히 좋아하고 BPC에 어린이들이 왔을 때 제일 재밌는 부분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미술 수업. 이럴 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술 학원에 간다면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친구들의 작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은요, 중간에 다른 친구들 작품을 보고 칭찬도 해줘요. 우와, 너 되게 잘한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요, 좀 따라해보기도 해요.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자꾸 다른 친구 걸 따라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이것은 사회성이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의 장점은 하나의 단점이고 하나의 단점은 하나의 장점이에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5명이 수업하는데 자기 것만 봐요. 다른 친구하고 대화도 안 해. 근데 이 친구도 물론 집중력은 높죠. 하지만 다른 친구에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제일 좋은 친구는 자기 것도 좋아하는데 우와, 너 되게 잘했다. 나도 다음번에 파스텔 써봐야지. 선생님, 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친구에게도 칭찬해주고 내 건 어때? 자신감도 갖고. 전 이런 친구가 제일 사회성도 좋고 자신감도 있고 또 소통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너무 한 친구에만 연연한다거나 따라하면 때로는 반을 분리하기도 하겠죠, 원장님이.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은 서로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우면서 나아지고 또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교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아이들이 똑같이 가네. 그럼 교사는 이걸 조절해 줘야겠죠.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그린다고 할 때 보통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바다를 그린다 그러면 그래? 근데 바다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아주 깊은 심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눠 그리게 한다거나 그럼 우리 아주 큰 바다를 나눠서 그려보는 거야. 누구는 바다 위를 그리자. 누구는 중간 바다 어때? 누구는 갯벌을 그리자. 그렇게 나눠주면 아이들이 따라하려다가도 맞다. 따로따로 해서 완성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이런 것들도 교사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가 미술 학원에 갔다 오면 오늘 내가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 내가 겨울잠 자는 동물로 주제를 그렸는데 아이가 만난 수만큼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당장은 자기가 한 작품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모르게 이 아이들에게 다 쏙쏙쏙쏙 들어와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참 후에 겨울잠 자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어디선가 누가 이 미션을 또 낸다면 그때 이 아이는 과거에 내가 미술 시간에 경험했던 수많은 답들이 자신의 또 지혜가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교육원의 장점은 아이가 자신의 작품도 완성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기 때문에 더 총체적으로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학원에 왔는데 1대1만을 계속 고집해. 그러면은 이런 부모님들은 1대1 과외로 바꾸셔야 돼요. 학원 선생님도 힘들고 시간표랑도 안 맞고 본인들도 힘들어요. 그죠?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을 알고 지금 현재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 하고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미술 선생님들도 상담 때 이런 부분이 내가 좀 답답했고 혹은 나도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아이들이 다 특색이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만 잘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만들기를 상당히 잘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스케치를 잘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미술 학원에서 해야 할 일, 개인 과외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곳에서 뭔가 이 친구가 분명히 빛이 나는 친구인데 다른 곳에서 약간 단체로 있다 보니까 빛이 나지 않았던 부분을 나를 만났을 때, 우리를 만났을 때 좀 더 우리가 보완해주고 더 발전시키고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교육도 중요하고요. 사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모든 교육은 무엇이 더 좋다, 무엇이 더 나쁘다 이런 건 정말 없어요. 저마다 특색이 있고 필요하고요. 아이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이의 성장 과정, 성향에 맞게.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는 아이의 의견도 잘 들어줘야 하고 그리고 미술 교육 자체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해서는 안 되고 이 아이가 지난번보다 오늘 무엇이 나아졌는지를 생각하는 힘이 더 나아져야 하고 표현하는 힘이 나아져야 돼요. 생각 안 하고 표현만 한다? 이것도 안 되고 생각만 하고 표현을 못 한다?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 또는 미술 교육인들이 꼭 체크하셔서 개인 과외, 방문 미술은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학원은 이런 장점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가는구나. 이런 특색이 있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보셔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미술 활동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말과 글이 아닌 시각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건 자신만의 표현 무기를 갖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이 아이들이 직업이 미술인이 아니면 시각적으로 표현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지금 초등학교 때 유치부 시절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는다면 정말 융통성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맞다. 우리 아이가 커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는 힘, 융통성, 그리고 또 마음을 유연하게 쓰는 힘 이런 것들은 정말 미술 교육에 있구나. 미술 활동을 꼭 해야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 수학 공부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 시각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고 표현하는 미술 교육 시간은 앞으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세상은 이제 정말 더 이미지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의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이 정답을 만들어내는 교육, 수직으로 아이들을 등수 매기는 교육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똑같은 과목, 똑같은 방식, 똑같은 교재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미술 시간만큼 정말 다양한 수업 방식이 있거든요. 특히나 미술 선생님들만큼 매번 수업을 새로 짜는 집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너무 미술 수업을 간과했네. 꼭 체크해야겠다. 미술 수업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셔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술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제가 상담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너 태권도 배울래? 하고 싶어? 그래 해. 근데 그날 하루 아이가 갔다 와서 엄마 나 재미없어. 그만할래. 그래? 하지 마. 이거는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요. 부모님에게도 좋지 않아요. 자, 미술 교육원을 등록을 했어요. 과외를 등록을 했어요. 아이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땐 더더욱 지켜야 돼요. 이거 진짜 하고 싶어? 근데 뭐든지 할 거면 3개월은 해봐야 돼. 뭐 한 달은 꼭 하자. 약속해. 왜냐면 미술이라는 활동도 재밌는 날도 있지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선생님이 준 주제가 어려운 날도 있고요. 이 재료가 이 아이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미술이 당연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맞지만 때로는 가끔은 어려운 주제도 나올 수 있고 내가 안 해본 재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도전 의식도 키우고 융통성도 키우는 건데 수업 끝나자마자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것을 선생님들 앞에서 물어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날 수업을 한 선생님들에게도 예의가 아니고 그 아이도 되게 당황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한테 말하면 다 들어주나? 어느 날은 자기 기분에 따라 태권도나 미술이 재밌다 그러고 어느 날은 재미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BPC 선생님들은 상담할 때 꼭 입구에서 이야기를 해요. 데스크에서 원장님이 BPC 수업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3개월치가 있는데 이 3개월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어떤 거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다. 관찰을 해야 되거나 꼼꼼하게 정교성이 필요하거나 그래서 아이가 혹시라도 힘들다고 하면 와 힘든데도 이걸 잘 해냈네? 와 엄마는 못했을 것 같은데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면 그 고비를 넘어가요. 근데 힘들어? 다니기 싫어? 그만둬. 그러면 그 친구는 매번 어떠한 본인의 고비 앞에서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개인 과외든 센터든 아이의 감정에 따라 등록했다가 관뒀다가 등록했다가 관뒀다가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미술은 보이지 않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이 친구를 파악하는데도 정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 3개월 정도씩은 있어야 이 친구가 미술의 힘을 느끼고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어떠한 미술 선생님을 만나서 미술 교육을 할 때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지켜보시면서 함께 치열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 진심이 잘 전달됐으리라 믿고 저는 결코 과외가 더 좋다, 학원이 더 좋다 극단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